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태국의 주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태국에 산다고 하면요 우반에 사냐 아니면은 콘도에 사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콘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상상하시다시피 한국의 어떤 오피스텔 지상복합 뭐 이런 큰 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죠. 아파트처럼 이런 곳이 콘도고요. 기타 개인 주택들을 보통 무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단지를 별도로 이루어 가지고요 벽이 붙어 있는 집들, 나란히 붙어 있는 개인 집들이 있는 곳을 보통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울타리를 쳐졌고요 경비원들이 단지를 지켜주고 단지 안에는 이렇게 잔디밭, 공원도 있고요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가요 어떤 삶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들이 운동 환경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집마다 각자 자기 주차들 늘 할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은 땅이 좁죠. 같이 벽이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요. 큰 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차는 보통 한 두 대까지 한 세 대가 넘어가고 뭐 이런 집들은요. 이런 타운하우스보다는 그래도 좀 큰 집들 무반 완전히 별도로 자기 땅을 갖고요. 주변에 담장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지어진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이사 온 지는 한 3년 됐는데요. 한 입주율은 한 50%, 한 반 정도는 아직 덜 지어졌습니다. 가보면요, 이렇게 지금 건설 중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땅 위에다가 그냥 뭐 집을 올린 것 같죠. 태국 땅은 아시다시피 수분이 많고요, 땅을 파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못 만들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집을 한번 보면요, 그 위에다 이렇게 집을 졌는데 짓는 방법은 한 길이가 한 10m가 넘는 뭐 이런 H빔 콘크리트 강력한 콘크리트로 만든 H빔들을 보통 한 6군데 이렇게 깊이 박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요 쿵쾅쿵쾅 아주 깊이 박고 그 위에 저렇게 보라든가요 기둥들 담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경계석들을 그 위에 기반을 다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수분이 많고 물기가 많은 태국에서 집안이 약하죠. 집이 뭐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깊이 묻고 그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짓기 때문에요. 태국에서 건물을 지어도 그렇게 생각처럼 위험하거나 흔들리거나 비가 많이 온다고 어떻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뒤편으로는 계속 집을 짓고 있고요. 집을 짓는 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태국 집의 특징은요. 이렇게 천장이 높습니다. 사람이 서서 손을 올려도 천장이 닿지 않고요. 보통 의자에 올라가도 닿지 않습니다. 사다리를 놔야 되고요. 이 집의 평면도 팜플렛을 보면요, 1층에 저렇게 주차장에 차를 한 2대 정도 여유 있게 댈 수 있고요. 거실에 하나가 큰 게 있고요. 또 부엌으로 쓸 수 있는 주방, 이렇게 뒤 베란다 작지만 이렇게 1층이 구성되고요. 2층, 3층은 주로 주거 공간이라 저렇게 바닥도 마루고요. 방들이 있고 화장실이 각각 있고 총 방은 4개고 화장실도 4개입니다. 1층에 주방 따로 있고요. 큰 거실 있고 앞뒤 베란다 또 뭐 주차장 자기 마당이 있고요. 요거 이렇게 보면은 위치 정보가 또 좋고요. 강변 옆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는 작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 길이가 한 5m 이상 폭은 됩니다. 그리고 저 뒤로는 한 17m 이 정도의 어떤 크기입니다.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 들어와 보면 정화조부터 해가지고요. 태국은 물탱크를 보통 넣는데 이 집은 물탱크를 바닥에 넣습니다. 그래서 물 펌프만 달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물을 채우고 땅을 표시할 때는 딸랑와라고 합니다. 보통 딸랑와라고 하는데 이 집들은 21달러화, 20달러화들이 넘습니다. 타운하우스가 20달러화가 넘어가면은 작은 땅이 아닙니다. 좀 큰 편에 속하고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나중에 전부 다 여기가요. 다 MDF 강화마루 나무로 다 설치가 다 깔립니다. 2층에 올라보면 이렇게 메인 룸 앞에 이렇게 앞에 보이고요. 뭐 이곳들은 뭐 서재라든가요, 사무실, 오피스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고요. 건너편에는 또 방이 있고 가운데에는 공통의 어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화장실을 쓰면 되고요. 2층은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나와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집들 계단도 모두 돌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집은요. 하나하나 무슨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라든가 나무 계단 이런 게 아니고요. 돌로 블록으로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좌측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개별 별도의 독립된 화장실하고 이렇게 큰 거실 같은 방이 나오고요. 큰 대량의 창문도 있고요. 안에서 보면은 단독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요.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별도 살기 좋습니다. 반대편 방도 마찬가지로 열고 들어가면은 개인 방하고 단독 전용 화장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들을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샤워 부스들이 다 있고요.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자재들도 뭐 괜찮습니다. 대리석, 비싼 고급의 대리석 재질은 아니지만요, 타일들이 뭐 이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쪽 반대편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전용 화장실이 이렇게 따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곳에서 별도 생활을 하면 되죠. 문을 열고 각자 방이 있기 때문에요, 별도 공간으로 두 세대 정도가 3층에서 아마 살기에 괜찮습니다. 저는 이 방을 손님들이 오면요 항상 내주고 있거든요. 비어 있고 이 안에서 별도로 살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요, 이렇게 아무래도 땅이 좁고 같이 만들다 보니 앞집 뒷집 간 간격이 좀 좁습니다. 사생활을 뭐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개인들이 전부 다 커튼을 닫고 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을 한번 찾아보면요, 옆집하고는 벽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떨어진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서 뭐 생활 살아가는 이야기, 뭐 소음이라든가요,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새벽에 1시, 2시에도 헤비메탈 막 락 시끄러운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요, 옆집에 물어보면은 뭐 괜찮답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뭐 크게 공사를 하거나 드릴질을 하지 않으면은 소음은 서로 잘 막아주는 편입니다. 마당을 이렇게 나와보면은 앞에 문은 철대문이죠. 항상 그 철 열쇠, 자물쇠 락으로 문을 잠고 사는 스타일입니다. 뭐 디지털 키 이런 거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도 저렇게 집을 짓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땅이 물이 많이 고였죠. 요새 비가 많이 와서 고였습니다. 물이 저 정도로 나온 거는 아니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을 깊이 파고 터전을 저렇게 긁어내서 파내서 집을 짓고요. 이 집의 특징은 이렇게 벽들을 블럭블럭 이쪽 그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싸서 만든 집이 아니고요, 이렇게 콘크리트, 모래와 또 시멘트, 석재, 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체 벽을 담장을 만들어 찍어냅니다. 그 찍어낸 걸로 가서 조립을 하는 방식의 집인데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재를 좋은 걸 쓰고 석재 이런 것들을 좋은 재료를 많이 충분히 섞은 집들은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그 벽을 뚫어보면은 망치로는 절대 못 뚫고요, 그 콘크리트 드릴, 전용 드릴로, 해머 드릴로 못을 박아야 되는데요, 그 나사 못을 박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박아지고는 문제 없고요. 또 이런 어떤 블럭화된 이 집의 특징은 크랙이 가지는 않습니다. 벽 이음새 부분들, 이런데 부분을 전부 다 시멘트로 잘 마감을 하고 칠을 하기 때문에 벽면에 크랙이 가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집을 계속 짓고 있고요,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이사 올 때는 상당히 이런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집이 채 몇십 채 지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00여 채 이상이 지금 다 입주가 됐고요. 저렇게 그때 이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이 회사는 정화조라든가요, 뭐 물펌프부터 해가지고 생활자재, 변기등 이런 것들을 그때 바로바로 다 사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뭐 굉장히 큰 유명한 부자 건설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분양해가면서 오래오래 장기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는 뭐 이렇게 뭐 나름 괜찮고요. 뭐 나무라든가 조경이 뭐 산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깅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여기서 뭐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를 탈 정도로요. 뭐 길은 뭐 괜찮습니다. 또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땅이 좀 좁아서 큰 집이 필요한 분도 계시죠. 집은 괜찮게 큰데 마당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잔디밭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코너 가에 있는 집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땅이 상당히 여유분이 크기 때문에 가격은 대략 한 3, 4천, 4천만 원 이상 정도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만큼 뭐 돈을 더 주고요,
넓게 땅을 쓰면 되니까 뭐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방콕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 가는 게 맞고요. 저희 집은 논타불이라고 해서 방콕과 경계입니다. 강을 하나 건너오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요. 1억 5천 이하. 이 집의 지금 현재 가격은 1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분양가가 매번 바뀌는 게요. 처음에는 좀 저렴하고 사람들이 입주가 덜 됐을 때는 그 할인 정책을 많이 합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좀 저렴했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서 계속 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부동산은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아마 내일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태국의 집값은요 이미 몇 해 전부터 충분히 올라 있습니다. 많이 올라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계속 더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런 주택들이 방콕 시내권에 가깝고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에 아마 2배, 3배 이렇게 비쌉니다. 방콕도 절대 뭐 이렇게 막 싸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좀 떨어졌고 제가 사는 지역이 그래도 도심에서는 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외곽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시내를 다니는 방법 뭐 차도 덜 막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뭐 좋지 않나 막히는 시내에서 반드시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곽에서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